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을 의심한다는 것이 배신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잠시, 가난은 평생이다. 그는 20대에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하면 속물 같아. 꿈꾸지 마. 현실을 봐. 우리는 원래 그런 집안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병철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의 성장을 막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을요. 그 결과 그는 아시아 최대 기업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잔인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위험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냥 안전하게 살자 라는 반응을 들은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는 것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대의 창업을 꿈꿀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가장 큰 반대자들이었습니다. 너 같은 평범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살아 라고 말했죠. 그때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내가 성공하면 자신들의 평범한 삶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병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린 시절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농사나 짓고 살자, 사업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장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요. 일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동조, 소셜 컨포머티 라고 부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병철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고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너 변했다.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를 버리는 거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병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감정적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병철은 혼자 시작한 작은 정미소를 아시아 최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그를 말리던 친구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병철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따뜻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나를 말리는 사람.
전자는 가까이 두고 후자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이병철이 발견한 독성 관계의 5가지 유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형들을 알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부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현실주의자라는 가면을 쓴 꿈 파괴자. 일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을 말하면 즉시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씩 댑니다. 그거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병철이 1960년대 전자산업 진출을 발표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미국과 어떻게 경쟁해? 하지만 이병철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탄생했고 지금은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질투를 걱정으로 포장하는 사람. 일은 겉으로는 여러분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건강 챙겨. 돈만 쫓지 말고 인생도 즐겨야지.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의욕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병철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적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 유형, 부정적 에너지의 전염원. 일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정부가 문제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인드에 감염됩니다. 이병철은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렸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유형,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전에는 좋았는데 우리 어릴 때가 진짜 행복했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성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병철은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 살아갈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과거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일은 모든 것을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판단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무모함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어리석음이라고 여깁니다. 안정적인 게 최고야. 굳이 위험한 일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성 관계가 부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회 포착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들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행동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누군가 계속 하지 마 라고 말하면 실제로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넌 안 돼, 꿈꾸지 마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정말로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넷째, 비전이 축소됩니다. 큰 꿈을 말하면 비웃음을 당하니까 점점 작은 목표만 세우게 됩니다. 다섯째, 학습 의욕이 사라집니다. 공부해서 뭐 해? 책 읽어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 라는 말들을 들으면 자기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병철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뒀을까요? 그에게는 3단계 전략이 있었습니다. 1단계, 관찰과 분류 모든 주변 사람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나의 성장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 B그룹, 중립적인 사람. C그룹,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각 그룹에 따라 다른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2단계, 점진적 거리 두기. C그룹 사람들과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나는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새로운 관계 구축. C그룹과의 관계를 줄이는 만큼 A그룹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비전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성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한 IT 창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친구들이 창업은 너무 위험해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작했더니 지금은 연매출 100억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 말을 들었다면 지금도 월급쟁이였을 거예요. 한 부동산 투자자는 주변에서 부동산은 거품이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공부하고 계산해서 투자했더니 10년 만에 자산이 10배 늘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 로빈 덤바는 덤바의 수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까지의 인간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의 수입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과 거의 일치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UCLA의 사회심리학 교수 매튜 리버만은 뇌과학 연구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부를 신체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건희 연구소장은 아버지 이병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는 인간관계를 투자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셨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브라이언 우지는 네트워킹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한 연결의 힘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친구들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지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예일 대학의 사회학 교수 마크 그라노베터는 취업 연구에서 발견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70%가 약간 아는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입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목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수입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와튼 스쿨의 아담 그랜트 교수는 기버 앤 테이커 연구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과가 떨어집니다.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합니다. 스탠포드의 마크 그라노베터 교수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유대관계, 가족, 친한 친구는 감정적 지지를 주지만 약한 유대관계, 지인, 동료가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이 80년 전에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철이 이런 인간관계 전략을 체득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27세 때 겪은 한 번의 처참한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놓치게 될 더 중요한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병철이 실제로 사용했던 관계 진단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법에는 7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 포인트들은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네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내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와, 좋은 아이디어네. 응원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겉으로는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친구가 성공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지지자와 가짜 지지자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꿈을 꾸는가 입니다. 이병철은 자신보다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자신의 비전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돈 많은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없어도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체크 포인트들은 더욱 심화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5번째 체크 포인트는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인데 이것을 알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병철의 27세 배신 사건도 실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선순환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철이 27세의 배신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 이후 그는 2가지를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정신적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의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둘째,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기회들이 맴돕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셋째, 학습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책 몇 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존감이 건전하게 상승합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닌 실력에 바탕한 건전한 자신감입니다. 다섯째, 비전이 확장됩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에서 더 큰 것도 가능해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인맥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또 다른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나은 방법은 뭘까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과 지냅니다. 여덟째,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악으로 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유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돈을 도구로 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한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매일 불평만 하는 동료들과의 점심 모임을 그만두고 대신 자기개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1년 후에는 연봉이 50% 인상되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돈 이야기만 하면 속물이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투자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3년 만에 부동산 투자로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 40대 주부는 우리는 원래 가난해 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월 수익 1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홉째, 건전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질투나 시기가 아닌 건전한 자극입니다. 열째, 인생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행동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 이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27세의 배신에서 배운 그 교훈을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가 평생 실천한 그 원칙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간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인간관계 철학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관계의 4단계 진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과도 건전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1단계는 관찰과 분석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목표,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가치 제공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상호 성장입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4단계는 시너지 창출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는 매우 세밀한 실행 기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2단계에
가치 제공에서는 상대방의 성격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병철의 철학은 상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지, 어떤 행동이 호감을 만드는지, 어떤 말이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에서의 관계 구축도 중요해졌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화상회의 등을 통한 관계 형성에도 이병철의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성공하고 있는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을 통한 네트워킹,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멘토멘티 관계 등이 모두 이 시스템의 현대적 적용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기술적인 방법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원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병철이 27세의 배신 이후 가장 크게 변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나만의 성공에서 함께하는 성공으로 관점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현재의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는 관계들 말이죠. 두 번째는 이병철처럼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A그룹, 나의 성장을 적극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B그룹, 중립적인 사람들. C그룹, 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A그룹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C그룹 사람들과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동시에 새로운 A그룹 사람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단절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에 관계진단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이병철의 7가지 관계 진단 체크포인트와 4단계 관계 진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심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런 실용적인 인간관계 전략과 성공 철학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내용을 공유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27세의 배신에서 배운 그 교훈을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가 평생 실천한 그 원칙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불을 파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병철의 관계 진화 시스템과 함께
현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네트워킹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효과적인 관계 구축 방법들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파트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놀라운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